가짜로 내보낸 거. 야, YT 니네 뭐 들어왔어? 야, 걸쭉 방송하는데. YT 저널리즘 있었다. 야, 저기 방송하라. YTN 신기 뭐 들어왔어? 니네들 뭐 들어왔어? 하나도 빼앗은 것이 다 없어야 돼요. 이거 연구 있어. 다 심어들어요. 이거 다 없어. 안 보이잖아. 야, 앉아서 찍어. 월권 행사하지 마라. 월권 행사하지 마라. 다니지 마.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애들 얼굴 담아?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라의 미래를 담아? 나라의 미래 다 잡아먹은 것들이 저널리즘은 죽었다. 저널리스트는 전멸했다. 낙지 새끼야! 낙지 새끼야! 어차피 우리가 욕해서 쓰지도 못할 거 가라. 가라고. 대가리 존나 크잖아. 내가 씨발로나. 대가리 존나 크다고. 얘가 거기 앞에 앉아. 애들 얼굴을 무슨 자격으로 담아 니들이? 야, 니네 앉아. 안 보이잖아. 니들. SBS, YTN, 이건 뭐야, 어디야? 이순신 대왕님이, 야, 이순신 장군이 바라보고 계신다. 지하에서 노하신다, 니들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잖아. 한 놈이 없어, 저널리스트가. 아, 언론 공조는 빨갱이, 맞아요. 언론 공조는 빨갱이. 네, 맞아요. 전부 다 패국하리라. 전부 다 패가 나리라. 이야, 불렀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빨갱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노하신다. 이순신 장군이 노하신다. 왜 앉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아니 거기서 움직여. 내가 여기 아까부터 MBC는 민주당 차이나입니다. 네? 민주당. 아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해요. 안 돼요. 나도 여기 그냥 있을 거야. 여기 아까부터 여기 내가 해놨던 자리에요. 아니 정확히 가리고 계셔서 그래요. 아니 뭘 가려? 옆에 카메라 돌리면 되지. 아 참나 원. 아니 돌리는 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안 되기는 움직이면 되지. YTN하고 SBS 가도 되잖아. 여기 뭐 해도 도움도 안 되는데. 아, 난 여기서 계속 있었어요. 왜 가라고 그래요? 무슨 권리로? 아니 내가 여기 아까부터 있었다. 옆을 데 여기 있잖아. 저널리스트는 전멸했다. 제가 여기부터 처음서부터 와서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리는 정리고요. 무슨 얘기를 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내가 여기 있었는데 다 물어봐요. 내가. 대한민국 아이들을 우리가 지킨다. 지킨다. 멋있다. 언론은 애들 얼굴 찍지 마라. 어디 얼굴 찍지 마라. 같은 수 찍어 가라.
막았다. 미안하다. 알았으면 벌써 같이 했으면 가야지. 빨리 지나냐? 불러가라. 얼른 보고 불러가라. 신기해 아직도 궁금하면 빨갱이 100%. 신기해 아직도 궁금하면 빨갱이 100%. 안 모인대잖아 뒤에서 니들 때문에. 한국화 세력이지 뭐예요. 나라 팔아먹는 주동자 새끼들. 다리 안 아프냐? 아주 자기 몸 안 아프고 YTN 똑바로 못하세요. 대단한 저널리스트 나셨어. 대단한 빨갱이 나셨다고 이거. 중국의 화이팅! 강하다 화이팅! 끝내라 화이팅! 오늘가 대한민국이다. 진짜 너무 예쁘다. 언론이 정신 차려라! YTN 정신 차려! 이순신 장군이 꿈에 나올 거다. 니들이 하려고. 이제 이재명은 끝났어! 정신 차려라! SBS 정신 차려라! 기자분들이 무슨 월권을 이렇게 앞에 가시냐고요? 스카이데일리도 똑같아. 뭐 대단한 신문을 하셨다고 앞에다가. 월권 행사들 하지 말라고. 월권 행사하지 말라고. 우리 자랑스러운 학생들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장하다! 화이팅! 여러분 환호해주세요! 멋있다. 많이 왔다. 너희들이 행정들이다. 부모님은 모두 가시겠다. 저희 기초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차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죄송합니다만 구호대창을 중앙대 앞에서 잘만 하더라. 빨리 9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잘만 안 잡아가더라. 법까지 써가 어떻게 맨날 달라. 태훈 씨,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예.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꺼져.
아 진짜 안 늦네. 레버 11이요. 화이팅 개새끼야. 저희는 10분 동안 중요한 겁니다. 방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의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부족하시니까 네, 양쪽 싸우지 마시고 저널리즘인 척. 저널리즘은 죽었다. 저널리스트는 전멸했다. 그럼 명예나 사명감 따위 없어 얘네들. 특히나 경찰. 얘네들이 참 투명하게 맞는 말 하면 시비를 못 듣어요.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 가만히 있는다고요. 맞는 말 하면 참 투명하잖아요. 못 덤빈다고 맞는 말 하면. 자, 여러분 충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충돌하지 마시고 무시해주세요. 정상적으로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강하다. 잘생겼다. 강하다. 강하다. 소설은 집에 가서 집에 나와 있지 말고 소설은 집에 가서 써라.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널리즘은 죽었다. 저널리스트는 전멸했다. 너희들이 어찌 언론 윤리를 논할 수 있는가? 썩어 빠진 것들. 자,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돌연결사 킬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동훈의 호위무사 호항관이라고 하는 한바 새끼하고 한동훈의 졸개 새끼들이 슬금슬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동훈의 살모사 대머리 새끼 때문에 아닙니까? 자, 그런 새끼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붙이지 못해 쫓아내야 됩니다. 야, 한바 빨리 꺼져 이 새끼들아. 다시 하나. 교수님, 마이크를 크게 해줘, 크게. 교수님, 좀 나가주세요. 좀 나가주세요. 테스트 찍어, 테스트 일로 와, 테스트. 방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만 하도록 합시다. 얘네들 안 봐, 얘네들. 그것 때문에 비싸게 거고 싸움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안 걸리면 다 해야지. 경찰도 매국노 다 됐고 언론도 매국노 다 됐고 이미 늦었어. 이걸 다 옷 벗고 자격 벨트가 되고 질문 절대 못해. 한 발 늦었다고. 그죠?
사랑하다. 먼저 의미를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바람소리 끝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책임집니다. 정말 바르게 걷다. 멋지게 걷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준비에 풀어라 무릎을. 풀어서 찍어라. 학생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들 얼굴 좀 보자. 이게 낯장 말고. 이게 낯장 말고. 이를 낯장 그만 보고 싶다고. 아 잘못한 걸 다 사과합니다. 근데 왜 쳐다보세요? 울지도 않아 여기.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이고 이거 찍어. 오해했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에이스레스. 찍으라 말이야. 저 빨리 이거 찍으니까 확 밀어버릴까 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갖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가 상황과 위협이 여기고 빨리 이런 거 있어서 찍으라 말이야. 마스크와 그리고 모자를 착용하시는 빨리 이걸 해가지고 방송이 되란 말이야. 저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저 또한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의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니 왜 계엄이 불박했는지, 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인 조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완전히 망치시며 각종 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을 대폭 포함하여
정부의 손발마저 잘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산개혁 정부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반기관리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껏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큰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들이 진짜 내란 세력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절차 없이 헌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이들의 시도가 내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으로서 이 싸움에 나설 때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학생들이 왜 이런 일에 나서냐? 공부나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저희는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바로 청소년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채 혼란 속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두렵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선동이 아닌 진실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열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멋있다 우리 청소년들. 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세대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에 누구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첫 번째, 헌법을 짓밟은 탄핵을 거부한다. 탄핵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어떻습니까? 증거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 다수 의석을 밀어붙인 탄핵, 헌법 재판소도 공정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법원이 아니라 정치 싸움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탄핵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도 공정한 미래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미래의 투표를 할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선거는 공정합니까? 이상한 투표지, 조작 의혹, 선관위 전수조사 거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 청소년들은 질문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무너지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공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라고 외칩니다. 언론은 진실에 왜곡하지 마라.
철저히 묵살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탄핵 찬성 집회라고 왜곡보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청소년들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언론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똑똑하다, 똑똑해. 똑똑하다. 가짜뉴스와 선동이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을 이어받는 한국파 세력. 최근 공개된 간첩 지령문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논란이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강우평 괴담,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란 세력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며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한국가 세력이야말로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한국가 세력들은 이를 내란과 쿠데타로 왜곡하며 대통령을 불법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천천히 해! 운영 좀 높게 해. 천천히 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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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확성기를 써요. 확성기를. 애들이 얘기하면 안 들었나? 마이크 테스트. 확성기를 해요. 확성기. 됐네. 여기가 안 보이잖아, 애들이. 지금 안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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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국가 세력은 이를 내란과 쿠데타로 왜곡하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지키자! 저희는 요구합니다. 불법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각도 달리. 좋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결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간첩당과 한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라! 감사합니다.
불안정법, 소멸금지법, 영국사회 대표인 내년 중수진이 불안을 정해 이 당론과 국정원을 차례로 하는 간첩법은 처벌할 것이며 간첩법 개정을 수행했다. 민주당에 의해 하늘이 무시당했습니다. 공익과 국가 경쟁력을 조화시키고 지금도 수많은 악법을 발휘하는 민주당. 마이크 좀 앞으로 전달할게요. 마이크 좀. 선생님이 쓸 수 있게 마이크 좀 앞으로 전달. 모두 서울에 부탁드리며 나라 운영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은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대통령 및 행정수반 탄핵으로 총 29건의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거라도 모자라 국무총리까지 탄핵시키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마저 탄핵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부패, 부정선거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채용 비리,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자 가족회사라는 망언을 하며 양심과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5 총선 투표지가 40총선에 튀어나오거나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원상 복원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의 종이가 있다는 망언을 하며 파주시 을에서 79세, 53세, 48세가 투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표 시스템 역시 망분리가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으나 온라인 인터넷에 연결된 정황이 포착돼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관위에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서버, 그리고 기록을 공개한다면 선관위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재가 허락하면 서버를 공개하겠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와 선관위는 이미 한 몸인 카르텔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요구하고 압박해 나가야 합니다. 3. 개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헌을 선포할 수 있다. 개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민이 정치를 견제하고 국민 주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오염된다면 이는 전시 사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부정선거 의심이 확인한 대통령이 전시 사면에 준한다고 판단 후 내려진 비상계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개헌 전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 개헌 해제 요구도 받아들였으며 국회 예산의 목적 역시 존재하지 않고 절차대로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배란이라 말하며 배란죄를 넣었다 탄핵 후 철회하는 매우 비정상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탄핵 발의 이유를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탄핵 표결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공정한 사법 절차. 공수처는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에 2월 6일부터 3주 연속 영장을 기각당한 후 기각 사실을 숨긴 채 서울지법에 발부받아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영장 내용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라며 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해 발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관저 허가 공문 역시 딱불로 대충 붙여 공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업체계와 법치주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재도 다를 바 없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서 정당한 변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한 재판을 고작 10차 변론만에 끝내는 졸속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이윤이 내란 혐의는 헌재에서 배제당한 채 심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법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세포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학생 여러분, 1960년 4월 19일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3.15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김주열 학생이 시위 중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채 경찰이 바닷가에 은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펴지며 우리 선배님들은 경찰의 만행과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력 경찰을 규탄하고 선거 관련자 엄벌을 외쳐 결국 4.19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에 얼룩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투표가 조작되거나 오염되었다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4.19 혁명처럼 다시 한번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계엄 해제 후 시작된 비상식과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모여 외치면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순국열사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경기도에 사는 내일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71년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동맹의 목적은 서로 다른 목표와 가치관을 가진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나라가 함께하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은 7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뉴스 댓글과 유튜브 등을 보면 미국 방위비가 너무 비싸니 철수해야 한다, 더나 미군이 있다고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군 철수 후 북한이 남침했고 이후 미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점차 나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국이 아닙니다. 북한과 74년 8개월째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철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미군 철수가 곧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미군이 계속 주둔했다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한미일 합동훈련이 이루어졌고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만을 집중적으로 부도하며 이 사안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한미일 합동훈련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언론을 대신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엔군과 참전 용사분들께 영어로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195 million UN troops and Korea veterans were shipped to the land at on step to protect our freedom
At the time when Korea was most in danger, without your sacrifice, Korea would never have regained its freedom and would not have been able to make such amazing progress. We will never forget your noble sacrifice and dedication. President Yoon said at the ceremony to mark the Day of the United Nations Armed Forces. Today, students in Korea would like to send you this message as well. To those who gave up their youth and worship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s students of Republic of Korea, will always remember your sacrifice. Thank you for protecting the freedom of Korea. From now on, we, the stu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tect our country and its freedom. Let's make Korea great again! Let's go together! Korea great again!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군 참전용사 및 유엔군, 그리고 미군, 터키군 및 모든 참전국 군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와 중공업, 조선과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대한민국의 사업수도 울산에서 온 대한민국의 자유보수파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또다시 무너진 날, 저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분들은 거의 모두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해석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집회 참여자들의 절망감을 찍기 위해 나온 기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한남동, 공수처, 광화문, 부산, 광주에 갈 때마다 1230 청년, 청소년 집회 참여자들은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노총,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서는 저희를 국으로 몰아가고 프레임을 씌우지만 이제 더 이상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친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이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저희의 미래와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전쟁, 산업화를 겪으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와 싸우시는 6780 어르신들 바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과 민노총과 거짓을 찬양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국자 언론들을 지지하고 진실을 무시한 채 거짓에 따르는 좌파 4050 어른들에게 민주당의 폐악질과 헌법 파괴와 내란,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한양대 언론, 헌법재판소와 사법카르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당한 이 계몽령을 통해 깨어난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소합니다. 좌파 4050 여러분, 아직 깨어나지 못한 1230 청년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거짓에서 나오시고 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착박 기자 반대,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경비,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경찰 특활비, 지하활동비 전액 삭감, 동해심해 가스전 산업 497억 삭감, 예비비 반대 삭감 등 국민들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막으면서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는 예산 폭거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준다면서 인플레이션 조정하고 입법 독재, 사법부 겁박, 민주파출소와 카톡 검열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29번에 이르는 줄타내고 생긴 국정마비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오직 이재명 만들 위해 움직이는
범죄자 두성이 내란정당 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대지어 보입니까? 체육 비리와 배추님 1장기 신권 다발 여러 장이 붙고 좌우가 굿돌 치우치고 훼손되고 색깔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인형이 삐뚤어지고 관인이 없고 1년 보도가 없는 투표지들 조작된 통합선거의 명부와 관외 전 투표의 숫자 배송 기록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부정선거에 사용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등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은 1, 2, 3, 4, 5 선관위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관리 이따위 하는 기관과 그 선거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문서 조작, 불법 구속 자행하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경찰들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수사기관입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을 지시하고 국가의 경제, 산업, 기업들 무너뜨리는 민노총 기업들이 있어야 기업들이 잘 돼야 노동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혼란을 일으켜 분열 야기시키는 간첩들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중국 공산당 보십시오. 이제는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한계에 초월한 전쟁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조기 대선 따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의사당 의자에서 나와 자신들 가슴에 있는 배지 놔주실 국민들 곁으로 와서 목소리 내주시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젠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준 미쳤다. 수준 미쳤다. 거의 미쳤다. 벌어지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미쳤다. 미쳤어. 인생 2회차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18살 김동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로 부정선거의 실체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은폐 사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예산 폭거,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와 부당한 구속으로 인해 또한 제가 사랑하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중국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부채에 400조라는 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평생 쌓여온 국가부채가 아닌 단일 정부, 즉 문재인 정부 당시에만 쌓인 국가부채입니다. 또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96억 5천만 원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1억 6천만 원 상당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원정 생태계 지원산업 1112억 800만 원 삭감, 청년 일자리 지원산업 삭감, 예산재해 대책 예비비 삭감, 자연재해 대책 예비비 삭감, 초급 장교 및 군장병 처우복지 예산 삭감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했던 인간들이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삼킬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 즉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조사 결과 878건의 채용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단 결근, 허위 병가, 증거인멸까지. 과연 이러한 단체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선관위 장비들의 비밀번호는 저 같은 고등학생도 집 비밀번호로 안 해놓을 것 같은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북한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사전투표 도장까지도 마음대로 해킹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짓을 저지른 선관위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2월 6일과 8일 두 차례나 기각당한 뒤 이를 숨기고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입니다. 법률상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와 이력을 명시하고 재청구 시 이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중앙지법은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으로 법원 쇼핑을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언론과 사법부를 장악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통계를 보면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으며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민노총은 연간 17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반국가 집단입니다. 중국은 연간 3,000건이 넘는 방산기술 해킹을 시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대한민국에서 100건에 가까운 기업 기밀이 유출되었고 그중 75%가 중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4차례나 방화를 저지르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불과 20분 거리에 위치한 전략물자 수출 기업인 고려아연 공장에서도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친중 세력인 민주당은 이러한 간첩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간첩법 개정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주권 침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 중 한 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10대가 깨어나고 2030이 각성했으며 40대와 50대가 합류하고 60대 이상의 선배 세대들이 지지하는 이 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 바로 홍콩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중국에 잠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거짓의 산이 무너지고 진실이 승리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위대한 국민들이 언제나 반국가 세력과 맞서 승리해왔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 함께 싸워주길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들은 청소년들은 모두 나와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고3이 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3하면은 수능을 치르고 학창시절의 마지막을 매듭질 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3은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의 생일이 지나면 투표권을 얻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은 진짜 자유가 뭔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유를 누리기 전에 그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체제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냐, 자유를 억압당하는 독재자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두 갈래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가늠할 수 없이 부패하고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의 목소리인 언론은 거듭해서 왜곡 보도를 하고 심지어 멀쩡한 시민들까지 극우라고 몰아세운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민주를 달고 나온 민주당은 정작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마저 탄핵하려고 온갖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이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이 상황을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펜을 잡으며 공부만 하기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전에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에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얇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 목소리가 박탈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정말 많은 학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목소리가 이곳 여럿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커지고 커져 더 큰 희망을 안겨줘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고 방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용감한 학생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1절 유관순 열사와 같이 3.1절을 주도한 수많은 학도 열사들과 6.25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내바치신 수많은 학도병 정신 여러분, 그리고 4.19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들의 희생 정신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우리의 자유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청소년 여러분, 저는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헌정 질서를 지키고 자유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그리고 전국에 계신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나라 존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호소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생 자격으로 부산 집회 모든 곳에서 연설을 하여 민심을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 꿈나무 이여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화 시키려고 계엄을 선포하셨습니까? 또 독재를
때문에 하려고 개업을 선포하셨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개업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었습니다. 저 역시 계몽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좌성향 사람들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지하냐? 너도 그구냐? 너도 내란 동조자냐? 민주파출소에 신고할 거다. 이런 식의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하고 헌법으로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저는 반대로 저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간첩과 반국가 세력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헌법을 지켜가며 적법한 절차로 선포할 비상계엄이 왜 내란인 것이냐고! 오히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헌정사상 처음으로 29번의 탄핵과 예산 폭거, 간첩법 개정반 등 사회주의 정책과 같은 양곡법, 인민재판 형식의 국회증언법에 이어서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체포 지시를 했다고 해라며 위증까지 시키고 대왕고래 시추 못하게 예산 삭감했으며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검열, 심지어는 당대표는 검사 사칭하고 당원들은 경찰 사칭하고 가짜뉴스 잡겠다는 빌미로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진정한 내란이자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입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의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저는 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고 나니 저는 법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을 믿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만의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렇게 전국 각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은 이런 우리들의 행동에 겨우 극우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극우 아닙니다. 평범한 10대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에서 고등학생 청소년입니다. 저는 우리 선대가 4.19 부정선거에 대항한 정신을 계승하여 시국을 알리고 전라도도 깨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반국가 세력들과 그 세력을 추종하는 동북 종중 세력으로 인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저는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한 청소년으로서 현 사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 시민분들과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의 체제 전쟁인 만큼 저는 이 시국선언으로 다시 이 전쟁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대 야당이라는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차별금지법, 양곡법, 국회증언법, 국민소화제 등등 공산화를 촉구시키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근거가 매우 부족한 29번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민들의 안보가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카톡 계엄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비상 상황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 인민입니까? 아무리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를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며 이러한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지만 전수조사를 거부했으며 최근에 이슈된 878건의 채용 비리로 인해 부정선거를 세습적으로 하려고 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이기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정선거가 의심되신다고 선관위의 전수조사를 부탁하셨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찔리십니까? 당당하시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철회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관위와 민주당의 노골적인 반국가적 행태를 헌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러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로 규탄해 후세대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종북 종죽 세력들이 우리의 헌법의 가치를 폄훼하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한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꽃은 꺼지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유라는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라는 불꽃이 더 이상 희미해져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름을 부어 화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름은 전라도와 10대 청소년분들입니다. 전라도가 깨어나고 10대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대한민국이 다시는 반국가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며 후세대인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자유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는 아직 10대가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업에 정진하는 10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고3 학생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깊은 우려의 비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이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우리가 처한 교육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립성을 잃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교육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가 있습니다. 정교조는 본래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교조는 교육의 문제를 망각한 채 특정 정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교조 소속 교사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학생들의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은 숨깁니다. 그 예로 정교조 교사들은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가르칩니다. 두 대통령의 공로는 축소하고 부정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이루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맞습니다! 반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명백한 도발과 살인 행위에 대해 정교조 교사들은 침묵합니다. 오히려 북한은 평화의 상대로 대화해야 한다며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맞습니다!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의 해군 장병, 연평도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존재이지 특정 정치 세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교조 교사들은 수업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기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왜곡하고 편향된 시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와 진실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정교조의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이 잘못된 교육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잘했다! 잘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10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고등학교 1학년 장윤영입니다. 멋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억압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탄핵한 각하를 외칩니다. 이 나라의 멸공을 외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법이 온전한 본질 그대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보다 위에 서 있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합니다. 또한 민주당 그들은 무분별한 29번의 줄탄핵과 양곡법, 국회증언법,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제정하며 입법 독재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각종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하는 그들의 만행을 보며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의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비판하게 만든 진정한 내란 세력은 바로 민주당 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이들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과 시설 주변에는 간첩들이 넘쳐나고 국가의 기밀과 안보가 줄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자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간첩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들이 과연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또한 선관위 그들은 믿을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목적으로 친인척을 뽑는답니다. 채용비리가 총 1200건에 달하는 선관위가 공정한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한 의혹을 숨기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정한 수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여러 비난도 받았습니다. 참정권도 없는 네가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굳이 왜 나서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 제 자유를 지키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작 3년 뒤면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나이입니다. 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 진심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온전히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청소년 바로 내일이 개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경상북도에서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정말 비상사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의 위기와 나라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 같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저희의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세울 거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학생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저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조승현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신 후 이를 이유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어언 4달이 되었고,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시민분들이 계엄이라는 그 한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며 탄핵 심판의 부당성과 계엄 선포의 이유인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위기 상황에 대하여 잘 살펴보지 않으시고 무작정 탄핵을 원하는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국민분들을 포함해 5천만 전 국민분들에게 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과 심판의 불공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의 위험입니다.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21세기, 그것도 지금 현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냐고요. 예, 있습니다. 현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또 다른 민주노총 간첩단이 검찰에 기소당하며 간첩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많다는 걸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북한과 야합한 자들은, 지졸하고 비겁한 자들은 그나마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스파이들은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버젓이 대한민국의 군 자산을 촬영하고 산업 스파이를 보섭해 대한민국의 산업 자산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벌금도 물을 수 없습니다. 눈 뜨고 코 베는 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간첩법을 적독이 아닌 외국으로 개정하여 중국 스파이들을 처벌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 동안 악용할 의지가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막탈하여 사실상 간첩 수사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계를 초월한 전쟁, 초한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지금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우리 국민도 투옥시키는 상황에 한국은 중국 스파이들을 처벌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중대한 국가의 위기지 뭡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빨갱이라 부르고 상대를 극좌 내란 수계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절대 대한민국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도 극단되지 말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절대 대한민국, 아무리 대한민국 살아가는 여러분이시라도 그래도 너무 극단화되지 않기 바랍니다. 현재와 못난 미래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를 수용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에 상응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사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엄이 끝나고 나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찾아보니 민주당에 만행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을 우대하고 자기들이 독재를 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밝히고자 섰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내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내란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179석을 가지고 탄핵 전 22번의 탄핵과 탄핵 후 7번의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총 29번의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야당의 대표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키고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를 검사 탄핵 사유에 똑같이 쓰는 등 이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들로 대통령은 물론 총무, 장관, 여러 기관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중국의 법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79석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없애겠다는 카톡과 유튜브 계엄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 금지법을 만들어 금지한 사람들은 1억의 벌금을 처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곳은 다문화라는 가정이란 이유로 다문화면 그냥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직업을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이 내란을 잡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압박들을 막으려면 저희가 나서야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희와 함께 같이 합시다.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멋지다. 잘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반국가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더는 헌법적 원칙을 지키며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질병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말기가 되기 전까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을 뒤덮여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은 암세포와 같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자유와 번영, 풍요를 아무런 대가 없이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직접 감사와 용기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대구 폭동, 건국 직전 제주 4.3 사건, 건국 직후 여순 반란 사건 등은 모두 이 싸움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인가 자유를 지킬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유와 풍요 속에서 이 전쟁의 존재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 사이 악한 공산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법,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여 점점 더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공산사회로 가는 악법을 제정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의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여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이라거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누려온 자유는 가만히 있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마음껏 욕하고 비난할 수 있었던 자유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당은 민주 팔출소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이 비판하는 유튜버, 댓글,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한 탈북민 작가는 이것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며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절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50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자유 진영의 청년들이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고 대한민국의 어르신 세대는 우리 세대를 위해 성실히 땀을 흘리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 수호를 위해 싸움을 외면했던 80년 동안 저 북녘의 동포들은 김일성 3대 독재 체제 아래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야만 아직 자유가 없는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종양 양의 탈을 쓴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깨끗이 도려내야 할 날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깨어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이걸 처음 모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 만에 29번의 탄핵을 겪었습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아직 집에 있는 학생들 나와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세요. 또 후원 문의가 많은데 저희는 투명성을 위해 후원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보다 낫다. 어떤 단체보다 나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건데 밖에 있는 중고등 학생분들 있으시면 들어와서 다 같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흐뭇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10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아주 멋있다.
여러분 휴일 반납하고 여기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 들어간대. 우리가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저희 진짜 동원된 거 아니고 다 순수한 학생들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자, 네, 하나 둘 셋 하면 차렷하고 인사하고 5초 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십니다. 사랑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다 같이 애국가 한번 부르고 시민분들도 같이 부르고 한번 끝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이고 예뻐.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부산에 우선 연기를. 길이 보전하세. 소나무 철갑을 누른다. 우리 기사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늘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평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으로 길이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배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저 칠 만들었던데? 왜? 터지니까. 폭파될까봐.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 TV도 많이 와주시고 유튜버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